안녕하세요. 법대로 내 맘대로 박찬계 법무사입니다. 구독과 좋아요는 제게 큰 힘이 됩니다. 오늘 제목은 건물 일부를 점유하고 있는데 건물 전부에 대해 유치권이 인정되는가 입니다. 유치권이란 타인의 물건을 점유한 자가 그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이른 경우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물건을 유치하여 계속 점유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. 유치권은 담보물건이므로 등기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. 유치권자에게는 그 목적물을 유치하여 계속 점유할 수 있는 대세적 권능이 인정됩니다. 그리하여 소유권자 등은 유치권자의 피담보 채권을 변제하여 유치권을 소멸시키지 않는 한 인도를 받을 수 없으므로 실제로는 변제를 강요당하는 셈이 됩니다. 즉 유치권자는 자신의 채권 만족을 간접적으로 확보하게 됩니다. 저당권 등이 설정된 후에 유치권이 성립한 경우에도 유치권자는 그 저당권의 실행 절차에서 목적물을 매수한 사람을 포함하여 목적물의 소유자 및 기타 권리자에 대하여 목적물의 인도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. 즉 부동산 유치권은 대부분의 경우에 사실상 최우선 순위의 담보권으로 작용합니다. 유치권자는 자신의 채권을 목적물의 교환 가치로부터 일반 채권자는 물론 저당권자 등에 대하여도 그 성립의 선호를 불문하여 우선적으로 자기 채권에 만족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. 유치권자가 건물을 일부만 점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건물 전체에 대한 유치권자로 인정해서는 안 된다는 대부분의 판결이 나왔습니다. 한솔저축은행은 나름 주식회사가 소유한 부동산 동래구 원천동 소재 8층짜리 건물을 담보로 빌린 대출금을 갚지 못하자 2015년 8월 법원에 이 건물에 대한 경매를 신청했습니다. 이 경매 절차에서 나 유치씨는 2016년 12월 집행법원에 이 건물 4층과 5층의 공사와 관련한 5억 원의 공사대금 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유치권이 존재한다는 내용의 유치권 신고서를 제출했습니다. 나 씨는 이 신고서에 이 8층 건물 중 점유하는 부분이나 유치권의 범위를 특정하지는 않았습니다. 그러자 한솔저축은행은 나 유치씨가 이 건물 전체에 대하여 유치권을 신고한 것을 전제로 유치권 부존재 확인의소를 제기했습니다. 이에 대한 재판에서 1심은 나 유치씨가 경매 등기 이전부터 이 부동산을 계속 점유하고 있었다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유치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면서 한솔저축은행 승소 판결을 했으나 항소심은 유치권자가 건물의 일부만을 점유하고 있더라도 유치권이 존재한다는 점에는 영향을 미칠 수 없다는 이유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한솔저축은행의 청구 전부를 기각했습니다. 이에 대한 상고심의 쟁점은 점유의 일부가 인정될 경우에도 건물 전부에 대한 유치권이 인정될 수 있느냐였습니다. 유치권 부존재 확인의 소송에는 유치권자가 주장하는 금액 중 일부가 인정되는 유형과 점유 일부가 인정되는 유형이 있곤 합니다. 금액 중 일부에 대하여 대법원은 2013-99409 판결에서 유치권 신고를 한 사람이 유치권의 피담보 채권으로 주장하는 금액의 일부만이 경매 절차에서 유치권으로 대항할 수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법원은 그 유치권 부분에 대하여 일부 패소의 판결을 하여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. 즉 유치권 부존재 확인의소를 구하는 소에서 금액 중 일부에 관하여는 유치권이 존재하는 경우 그 일부에 관하여만 원고 패소 판결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. 한편 점유의 일부에 대하여 대법원은 최근 2017-204-032 판결에서 이 건물의 일부에 한하여 점유가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이 건물 전부에 대하여 나 유치씨가 적법한 유치권자라고 판단한 항소심은 법리 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면서 파기환송했습니다. 나 유치씨의 일부 점유가 인정된다면 그 일부 인정되는 점유를 특정하여 그 부분만을 한솔저축은행의 패소로 판단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부존재 확인 소송이라고 하여 한솔저축은행의 청구를 전부 기각한 것, 즉 패소 판결한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. 결국 유치권 부존재 확인 소송의 형태라고 하더라도 일부 인정된 부분만큼만 유치권을 인정해야 할 뿐 한솔저축은행 유치권 부존재 확인 청구 전부를 기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.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. 감사합니다.